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사실 밤에 라면 먹어도 안 붓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면 먹고 나면은 이제 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거 보시면은 되게 그럴듯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라면을 먹고 나면 여기 NaCl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세포 외.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근데 세포 외에는 이제 뭐 간질이 있잖아요, 간질. 이 간질 쪽 속에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몸이 붓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라면을 먹고 나도 안 붓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단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붓는 사람들이 자꾸 붓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냥 뭐 안 붓는 그냥 괜찮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왜 안 붓느냐, 이 기전이 뭔가 잘못된 거냐, 뭐 라면을 먹었으면은 얘 NaCl이 들어와서 이 간질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얘가 물이 땡기니까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콩팥도 레깅 타임이 있으니까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전 저기 그래도 계속 먹으면은 한 2, 3일 걸리는데 다 내보내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안 붙는 이유는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나 있어요. 세 개.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안전장치 뭐냐면은요, 이게 발음이 되게 힘드네, 이게 안전장치. 예. 뭐냐면은요, 그 간질 조직 내에 음압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압.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피가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세포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간질이고 여기가 이제 간질인데, 이 간질이 이게 이제 원래 압력이 이렇게 양압이 아니고 음압이라 가지고 이 세포들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붙어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음압의 압력이 약 마이너스 3mmH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막 들어왔어. 이렇게 라면 먹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NaCl이랑 그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떨어졌다 합시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1이나 공간이 뭐 이게 거의 딱 붙어 있는 거는 거의 똑같잖아요. 음압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증가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에서 조금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붙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붙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림프입니다. 림프. 림프가 대충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라는 애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간질에서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 물을 갖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수구 같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요렇게 다시 혈액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네, 물론 뭐 이 혈관으로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이제 보내주긴 하는데, 어쨌든 도식적으로 그리면 다시 이렇게 갖다 준다. 얘가 이제 버리고 간 걸 모아다가 갖다 준다. 이게 이제 림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림프의 역할이 엄청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 내보내던 양의 최대 50배까지 이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꽤 좋은 그 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걱정할 게 없는 거지. 많이 들어와도 얘가 이렇게 다 보내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림프가 나갈 때 이 물만 빼내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 같이 빼내갑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이라는 녀석도 물을 품고 있다고 했죠. 단백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딸린 물도 이제 요렇게 이제 같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전들이 다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간질 조직 내에 이 음압이 아까 마이너스 3 정도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림프가 이렇게 뽑아가는 거, 요게 이제 마이너스 7 정도 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나가는 거, 요걸 요거 따로 계산하면은 이게 또 따로 마이너스 7 정도가 돼요. 그럼 이거 합쳐보면 얼마죠?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합치면 마이너스 17이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세혈관의 압력이 17 정도 되거든요. 그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17일 때 이 정도니까 얘가 만약에 이 17을 넘어가서 이렇게 붓게 하려고 하면은 이 압력이 34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몸은 참 신비롭다. 기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볼수록 조금 더 새롭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고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게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생리학 책을 자꾸 뒤적여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밤에 라면을 먹어도 안 붓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